아침 햇살이 마을 외곽을 비추자 젊은 여사제가 모험가 길드에 첫 발을 내디뎠다. 도전으로 가득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도전 과제들, 접수원이 신분을 확인한 후 그녀는 금속 태그가 달린 목걸이를 받았다. 그것은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신입의 상징이었다. 구리부터 플래티넘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었다. 이것은 길드가 관리하는 영토에서 모험가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이었다. 길드에서 관리하는 얼마 후 여전히 중앙홀에 북적이는 분위기에 적응 중이던 그녀는 젊은 모험가의 파티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입팀의 리더라고 소개하며 긴급한 임무를 위해 추가 멤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임무는 작은 마을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고블린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긴급한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작은 마을에서 난동을 피우는 고블린들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생물들은 식량과 가축을 훔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납치하기도 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접수원인 그녀는 그 팀이 경험 없는 전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부드럽게 경고한 후 돌려보내도록 하세요. 열정적이지만 부주의한 리더는 구리 계급의 모험가 몇 명이라도 고블린 같은 하급 몬스터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젊은 여사제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그들은 고블린의 소굴로 알려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걸린 인간의 해골은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사제는 공포에 떨었다. 불안했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녀는 지원군을 기다리며 후퇴할 것을 제안했다. 몇 번이나 그랬지만 리더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고집했다. 그는 고블린들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며 이전에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 고블린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고 큰소리쳤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듯 그는 칼을 여러 번 휘둘러 용감한 모습을 보였다. 용감해 보였다. 하지만 서툰 솜씨로 그의 장검은 동굴 벽에 부딪혔다. 팀에는 마법학원을 졸업한 여성 마법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전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높은 가격 때문에 그 누구도 독해독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전적으로 여사제의 치유 마법과 빛 마법에 의존했다. 더 깊이 들어가자 그들은 또 다른 해골을 발견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부주의로 인해 여사제와 여성 마법사는 뒤처졌다. 두 선봉대가 앞서 나아가는 동안 마법사는 서둘러 그들에게 따라잡으려 했다. 하지만 젊은 여사제는 뒤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갑자기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매복해 있던 고블린 무리가 나타났고 그중 하나가 곧바로 마법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반응하여 불꽃을 쏘아 적을 맞췄다. 하지만 주문 시전 시간이 너무 길어 그녀는 넘어지고 말았다. 괴물들은 그녀의 손에서 마법 지팡이를 빼앗아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여사제는 자신의 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하려 했지만 괴물들이 마법사의 배를 치명적으로 찔러 상황이 매우 위급해졌습니다. 한편 리더는 뒤돌아서 불나방처럼 고블린들에게 돌진하며 동료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마법사는 치유 마법 덕분에 천천히 회복했고 남은 모험가는 고블린 하나를 찌르려 했지만 다른 고블린에게 다리를 칼로 베었습니다. 고통과 분노에 찬 검사는 칼을 제어하지 못하고 휘둘렀습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칼날은 동굴벽에 부딪히고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칼날은 동굴벽에 부딪히고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무기 없이 그는 순식간에 먹잇감이 되어 동굴 어둠 속 고블린 떼에게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동굴 어둠 속에서 마지막 선봉대였던 여전사는 뒤에 남아 싸우며 마법사와 여사제의 탈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사와 여사제를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강력한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고블린이 그녀의 발차기를 막고 다리를 부러뜨린 후 동굴벽에 두 번이나 내던져 그녀의 힘을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힘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여전사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고블린들은 우두머리를 얻었음에도 그녀를 죽이지 않고 옷을 찢고 수치스럽게 몸을 혹사하며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더러운 짓을 시작했습니다. 사제는 부상당한 마법사를 데리고 절망 속의 동굴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어가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여러 번의 치유 마법에도 불구하고 마법사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독이 그녀의 몸에 조용히 퍼져 생명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제가 동료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 할 때
날카로운 화살이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것이 그녀의 어깨에 박히면서 그녀는 축축한 땅에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추격해오던 두 마리의 고블린이 그들의 바로 뒤에 나타나 재빨리 의식을 잃은 마법사의 몸에 다가가 잔혹한 행위를 시작했다. 그 참혹한 광경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제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그녀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심지어 본의 아니게 실례를 저질렀다. 그녀의 공포는 야생의 짐승들에게 오락거리가 되어 더욱 폭력적인 본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본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불행한 동료들처럼 비극적인 결말이 그녀를 기다리는 듯했을 때 멀리서 빛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속 갑옷을 입고 얼굴은 투구에 가려진 모험가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주저없이 그 사람은 사제에게 직접 날아오는 두 번째 화살을 잡았습니다. 여사제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또 다른 고블린이 새로운 자에게 달려들어 재빨리 끝내려 했다. 하지만 목을 찌르는 공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강한 힘으로 밀쳐내자 그 생명체는 돌벽에 내동댕 잊혀졌고 바로 뒤이어 횃불의 머리가 불붙었다. 남은 고블린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돌아서기도 전에 칼날이 목덜미를 꿰뚫었고 그 생명은 끝났다. 더 이상의 위협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전사는 여사제에게 다가가 어깨에 박힌 화살을 빼내고 해독제가 든 작은 병을 꺼냈다.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정체를 물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고블린 슬레이어라고 소개했는데 은색 등급의 모험가였다. 고블린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동료에게 응급처치를 해준 후 그는 움직이지 않는 여성 마법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 독이 퍼져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했다. 주변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고블린 슬레이어는 이곳에서 그 동굴에는 일반 고블린보다 더 크고 강한 적어도 한 마리의 고블린족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무리를 지휘하는 무당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무리의 사제는 진정을 되찾은 후 그와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와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를 지원할 마법의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는 고블린 시체의 피를 그녀의 몸에 문질러 냄새를 없애 발각되지 않도록 위장했습니다. 매복 현장을 조사하면서 고블린 슬레이어는 일련의 경험 없는 모험가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들을 지적했습니다. 너무 긴 칼을 좁은 공간에서 사용한 것부터 돌벽의 등을 돌려 뒤에서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된 것까지 말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고블린들은 교육은 부족했지만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생존 본능과 교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석 도중 한 정찰병이 뜻밖에도 바위 틈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재빨리 칼을 던져 그 생물을 후퇴할 때 매복을 피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는 출구에 함정을 설치한 후 여사제를 본거지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지원 능력을 보여주며 빛 마법을 사용하여 앞에 모여있던 고블린들을 모두 눈멀게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고블린 슬레이어는 돌진하여 무리를 조종하던 무당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홉고블린 하나와 일반 고블린 8마리가 동굴에 남았습니다. 그들을 직접 상대할 수 없었기에 둘은 즉시 함정으로 후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야. 이동하면서 여사제가 또 다른 마법을 걸어 적의 시야를 제한했어. 덕분에 중장갑 전사는 가장 큰 괴물의 이마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지. 가장 큰 괴물 말이야.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 그는 모든 등유를 고블린 족장의 시체에 붓고 무리 쪽으로 밀어 넣었어. 불길이 솟구쳐 그 지역을 집어삼켰고 공격해오던 고블린들을 모두 태워버렸어. 살아남은 자들도 그의 검을 피하지 못했지. 저항하는 생물이 남지 않자 그들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전사는 살아있었지만 고블린 무리의 잔혹행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블린 무리의 잔혹행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시체들을 확인하는 동안 고블린 슬레이어는 주술사가 진짜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결정적인 칼 한 방이 그 비열한 흉내를 끝냈습니다. 마침내 돌담 뒤에 비밀방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고블린 아기들의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려둔다면 곧 자라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저없이 작은 생명체들은 하나하나 머리를 내리쳐 제거되었고 미래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이전에 동굴에서 노예로 잡혀있던 많은 여성들이 구출되어 인근 사찰로 옮겨져 회복할 수 있었다. 사제와 함께 길드를 나섰던 모험가들 중에는 단 2명만이 돌아왔다. 그들 중 한 명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모험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사제는 그 비극에서 살아남아 굳건한 의지를 유지하며 고블린 슬레이어를 따라 완전히 이 세계의 프로그래밍 오류처럼 태어난 위험한 종족을 근절하는 길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의 붉은 머리 소녀가 어린 시절 친구와 다가오는 마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농장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줄 의미 있는 선물을 찾고 싶어서 마음속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친구야. 하지만 그 아이는 감동하거나 기뻐하기는커녕 그녀의 친절함에 짜증을 냈다. 다정함에 대화는 금세 원치 않는 언쟁으로 번졌다. 그의 누나가 나서서 중재하자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소녀는 성숙하고 온화하면서도 활기찬 젊은 여성으로 자랐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옷을 갈아입던 중 그녀는 갑자기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밖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이제는 당당한 모험가가 된 내성적인 소년,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농장 주변 울타리를 살피고 있었다. 자라면서도 여전히 남녀 간의 감정에는 무관심해 보였다. 그에게는 고블린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시골 풍경을 감상하거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그의 관심은 오직 고블린에게만 쏠려 있었다. 오랜 친구와 함께 그는 땅 위의 모든 흔적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어떤 생물이 그 지역을 몰래 지나갔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검사를 마친 고블린 슬레이어는 아침 식사를 위해 그녀의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큰 돈가방을 건네주며 모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본 소녀의 삼촌은 몬스터 사냥꾼 직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최대한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그의 조카딸이 물건을 배달하러 그와 함께 마을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물건을 삼촌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조카딸이 고블린 슬레이어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수레를 직접 밀어야 했다. 한편 고블린 슬레이어는 길가에 야생화를 따면서 걸어갔다. 여자 친구가 짐을 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다. 가는 길에 그들은 고블린 슬레이어의 최근 작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여자아이 말로는 임무가 적을수록 쉴 시간이 많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죠. 그의 생각에는 고블린 하나만 남아있어도 평화는 보장될 수 없었어요. 모험가 길드에서 한 농부가 접수원에게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땅 근처에 나타나는 고블린들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을.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여성들에게도 끔찍한 짓을 저질러서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상이 쥐꼬리만큼 적어서 아무도 그런 위험한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일생을 바쳐온 남자를 제외하고는 역겹고 끔찍한 임무였습니다. 녹색 괴물을 박멸하는 고블린 슬레이어 말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른 모험가는 상상 속의 전투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라운드 동안 황소와 싸워서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말이죠. 한편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의 특유의 침착함으로 유래 카운터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길드에서 최고위급 중 하나인 실버랭크 모험가에 속해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 때문에 동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무의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그 단조로움 뒤에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종족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길드 직원들이 특별하고 고액의 의뢰를 제시하자 많은 모험가 길드들이 즉시 달려들어 차지하려 했습니다. 모두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인생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고블린 슬레이어만이 조용히 한 곳에 모퉁이 고블린 사냥 임무를 멸시했던 자들은 각각의 살아남은 고블린이 미래에 대한 위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농장 소녀는 설명할 수 없는 걱정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내성적이고 말수 적은 성격을 이해했지만 농장을 떠난 후 계속되는 침묵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육체적으로 나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란히. 그때 고블린 슬레이어와 최근 임무를 함께했던 젊은 사제인 여사제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작전 전략, 전투 전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고블린 흔적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바로 작전 전략, 전투 전술,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고블린 흔적을 찾는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외부인에게 설명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을 내어 자신이 가진 고블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여사제와 자세히 분석하고 공유했습니다. 그 비열한 생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여사제와 나누었습니다. 길드에 모인 모험가들이 임무 선택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고블린 슬레이어와 여사제는 접수대에 다가가 평소처럼 일을 받았다. 누구도 추측할 필요는 없었다. 길드는 그가 목표하는 임무의 종류가 고블린과 관련될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놀랍게도 고블린 토벌 의뢰가 3건이나 접수되었다. 하지만 막 자격증을 딴 3명의 젊은이들이 한 건을 받아갔다. 그들은 여사제는 분명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들이 초보자들은 예전에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에 대해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한 그들은 결국 피와 눈물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사제가 새로운 그룹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블린 슬레이어는 이번에는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가 혼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여사제는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그의 곁에서 계속 싸우기를 바라면서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시골 소녀의 마음에 어린 시절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편 고블린의 음침한 소굴 안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모험가 한 명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는 그 시체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그 종족에 타락하고 잔인한 본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블린들에게 공포를 심어왔던 자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온 마을이 시골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괴물 같은 것들이 모든 가치를 짓밟고 생명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의 존엄과 순수함을 빼앗아간 날, 그는 자신의 누이가 그들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자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되자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돌이 되었고 일생 동안 피로 맹세한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여사제가 재앙을 맞닥뜨릴까 염려했던 미숙한 팀은 다행히도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때 고블린 슬레이어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동굴에 잠입하여 또 다른 고블린 둥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계 지점에 조용히 불쏘시개를 설치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고블린이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을 축적하고 더 강해지며 어쩌면 더 강하고 사악한 새로운 고블린 무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준비 끝에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 둥지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고블린들이 도망칠 길을 찾아 흩어졌다. 여사제는 방어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출구를 막는 장벽을 만들었다. 고블린 슬레이어의 손에 의해 평소 방어용으로 쓰이던 마법들이 끔찍할 정도로 효과적인 처형 도구가 되었다. 많은 전투에서 그와 함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사제는 여전히 고블린 슬레이어가 적들에게 보이는 냉혹함과 잔혹한 방법들을 목격하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고블린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전투 중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려 맹렬한 불길을 끄는 데 도움이 되어 임무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사제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걷는 길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고블린 슬레이어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평화로 이어지는 문은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자 고블린 슬레이어는 평소처럼 모험자 길드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접수원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뒤덮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농장 어딘가에서 매일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강력한 신들이 세상을 만들던 시절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주사위를 굴려 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혼돈이 퍼져나갔습니다. 끊임없는 투쟁 속으로 문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고귀한 고등 엘프 한 명이 북적이는 모험가 길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고블린 학살과 관련된 유명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그 소녀는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길드에 나타난 고등 엘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엘프들은 깊은 숲을 떠나는 일이 드물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인간들의 영토들. 접수원은 잠시 당황했는데 특별 손님의 차가운 아름다움에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 대해 묻는 건지 잘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드워프족 출신의 키 작은 전사가 끼어들며 상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고엘프가 사용한 발음을 바로잡으면서요. 고엘프가 사용한 발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고엘프가 찾는 사람의 이름을 고이든 아니든 잘못 발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의적이든 아니든 말이죠. 이 발언은 이미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종족 간의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논쟁은 소란스러워졌고 홀 전체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드래곤 혈통의 희귀 변종으로 여겨지는 리자드맨 종족의 한 인물이 개입하여 두 욱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찾는 사람이 사실은 길드에서 가장 유명한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블린 사냥 전사,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고블린 슬레이어가 사제와 함께 길드에 들어왔습니다. 임무를 완료하고 그들은 결과 보고를 위해 왔지만 우연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폭주하는 도깨비 군단의 맞설 특별팀을 구성한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자신의 유일한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차린 그는 주저없이 그 이상한 무리를 따라가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 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사제에게 며칠 동안 계속된 싸움 후에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저 저주받은 존재들과의 싸움 후에 던전 탐험 후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사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협력을 제안하는 두 명의 하급 모험가에게 접근을 받았다.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두 사람은 고블린 슬레이어를 약한 몬스터만 사냥하는 쓸모없는 자라고 큰 소리로 비난하며 무례하게 굴었다. 여사제는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때 고블린 슬레이어와 비밀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여성 마법사가 갑자기 나타나 상황을 중재했다.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켰다. 고위 마법사의 압도적인 존재감의 사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작게 느껴졌다. 특히 최근 임무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여 마법사는 그녀에게 고블린 슬레이어의 그림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넓히라고 부드럽게 조언했다. 언제나 저 흉측한 괴물들을 사냥하는 데 몰두하는 남자의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하이 엘프는 여전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과 같은 실버랭크 전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장비는 언뜻 보기엔 늙은 농부의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도마뱀 인간들은 고블린 슬레이어의 모든 장비가 특별히 고블린 사냥을 위해 고안되어 좁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동굴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말이다. 다시 한번 엘프와 드워프는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팀 동료이긴 하지만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다투며 두 종족의 피 속에 깊이 새겨진 오랜 적대감을 보여주었다. 몇 시간 동안 맴돌던 논쟁 끝에 하이 엘프는 자신이 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유를 말이죠. 마왕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몬스터 부대들이 남부 지역을 향해 침략을 개시했고 엘프들의 영토를 위협하는 엄청난 규모의 고블린 부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이 말을 들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런 거대하고 어두운 세력들은 밤낮으로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블린들만큼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고블린들이 말이죠. 그는 곧바로 고블린 토벌 임무를 맡겠다고 무뚝뚝하게 제안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진정으로 없애고 싶어하는 것이 오직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고블린 슬레이어의 무관심에 고등 엘프 궁수는 분노를 겨우 참았다. 더 큰 상황에 대한 그의 무관심에 그녀의 눈에는 마왕의 군세로 인해 세상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고블린 같은 하급 몬스터에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하등한 존재들의 위협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재앙이 닥치기 전에도 그들은 수십 개의 마을을 유린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들을 파괴하고 곳곳에 공포와 비참함을 퍼뜨렸습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던 도마뱀 사제는 대화가 실질적인 목표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논의를 주요 문제로 돌렸습니다. 요정들의 숲 근처에서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고블린 둥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고블린 슬레이어의 차가운 눈동자가 갑자기 이상한 흥미로 빛났다. 어둠의 군대 상륙이 아직 중앙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근처 옛단 지역들은 완벽한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녹색 고블린들의 그들은 혼란을 이용해 제어 불능으로 성장했고 많은 강력한 괴물 무리를 형성했다. 위협에 직면하여 고블린 슬레이어는 고급 고블린 챔피언이나 고블린 로드 변종처럼 뛰어난 지능과 힘을 가진 개체들은 플래티넘급 모험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피해량과 지휘 능력 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많은 이들은 세계의 주요 종족을 대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물들이 근거지를 세운 고대 유적의 위치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괴물들의 근거지였던 곳이죠.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있어서 흘러가는 매 순간은 무고한 사람들에게서 빼앗긴 생존의 기회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존의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서를 모은 그는 곧바로 혼자 행동하려고 떠났습니다. 혼자서요. 이전 탐험의 보상을 받으려고 임무 카운터에 다가갔을 때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사제를 예상치 못하게 만났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녀는 가까운 동료에게 거의 버려질 뻔했다는 실망감으로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가까운 동료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연약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매우 강인했습니다. 강인했죠. 그녀는 고블린 슬레이어가 마치 지옥과도 같은 모든 곳에 죽음이 도사리는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굴하지 않는 정신 앞에 고엘프 궁수를 비롯한 전원, 리자드맨과 드워프 삼원까지 함께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음날의 습격을 준비하기 위해 산비탈에 임시 오두막에 들렀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요. 비록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궁수는 채식주의자라 젓가락도 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채식주의 때문이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작은 게임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각자가 모험가가 되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모험가가 된 이유를 묻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대답한 사람은 드워프 무당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궁수는 세상 밖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키 작은 동료의 중얼거림에 방해받아 누구도 그녀의 속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없었다. 사제는 이단을 제거하는 모험가의 길을 선택하여 부족 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의 별명이 그의 삶의 목적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기에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의 삶의 목표를 모두 보여주었다. 각자 독특한 간식을 나누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더욱 활기뛰었다. 무녀는 고급 와인과 부족의 특제 구이 요리를 가져왔다. 산에서 나는 고기를 평소에 먹지 않던 궁수가 약간 취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차가운 저장 치즈를 한 조각 내놓았습니다. 그 풍부한 풍미에 그룹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제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의 배낭을 뒤지던 중 궁수는 우연히 그가 준비한 마법 주문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강력한 주문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이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만들어내려고 그는 단순히 그룹 내 누군가가 고블린들에게 생포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잔혹함과 교활함으로 악명 높은 종족이죠. 그룹은 그의 완고함 앞에 속수무책이었지만 동시에 개인 전투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그를 정말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블린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일까요? 사제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지하 깊숙한 지하 왕국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땅 속에서 말이죠. 여사제는 자신이 고블린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이 결정된 것, 악업의 결과라고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의 누나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하늘에 걸린 2개의 달 중 하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푸른 달, 바위 조각으로 뒤덮인 불모의 행성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 작은 생명체들은 항상 높은 하늘의 밝은 별들에 이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피 속 깊이 새겨진 증오는 바로 이러한 박탈감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막 없음. 고블린 슬레이어는 침묵으로 경청했다. 강한 술기운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러자 그는 마치 돌덩이처럼 잠에 빠져들었다. 자막 없음. 자막 없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들도 휴식을 취했다. 내일 있을 전투를 위해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였다. 자막 없음. 평화로운 시골의 먼 농장에서 카우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중한 친구가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 익숙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모험가 팀은 고블린 무리의 본거지인 고대 유적에 접근하여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궁수가 앞장섰다. 그의 활은 정확하여 화살 하나로 사과 2개를 관통할 정도였고 재앙을 퍼뜨리는 녹색 고블린들을 제거하는 여정을 열었다. 그리고 고대 대륙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듯했다. 지층과 암석 아래 한때 신들 사이에 잔혹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곳에서 그 혼돈에서 세상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광활한 대륙들을 이루며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종족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각 종족은 모험으로 가득한 여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영광을 가져온 자도 있었고 가혹한 운명에 휘말린 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고블린 사냥 전사 모험가 그룹은 자신들의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엘프 궁수는 첫 화살을 명중시킨 승리감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은색 갑옷을 입은 동료가 순식간에 경비 고블린들을 차갑게 제압하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신선한 피냄새나 인간의 숨결에 들키지 않으려면 그들은 악마의 둥지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흔적을 없애야 했다. 팀은 고대 시대 신들의 전장이었다는 소문이 있는 고대 유적 속으로 조용히 더 깊이 들어갔다. 고대 시대 신들의 전장이었다는 소문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그 전설적인 전투는 지금 궁수의 옷에 튀긴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튀긴 피. 몇 걸음 더 들어가자 여자 엘프의 눈에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통로 전체에 함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블린 무당들이 주로 사용하는 벽화는 없었지만 분명 이곳은 치밀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생물들의 풍습을 잘 아는 여사제는 이례적인 질서 정연함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 중에 은색 갑옷을 입은 동료가 고블린 둥지를 소탕했던 여러 전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고블린 둥지를 청소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들을 말이죠. 동굴 안으로 연기가 역류하도록 불을 지르는 것부터 둥지를 물로 잠그면서 각 개체를 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악몽의 고문 장면과 다를 바 없이 들리는 드워프 무당은 재빨리 지질학적 징후와 석벽 구조를 바탕으로 왼쪽 길에 있는 주요 둥지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철 갑옷을 입은 전사는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숨막히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의 감각이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에 아무도 감히 많이 묻지 못했습니다. 상황들, 도깨비 배설물 냄새만으로도 여사제나 궁수 같은 사람들은 어지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궁수 어지러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프 여자가 최악의 상태로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사제가 서둘러 도우려고 앞으로 나서자 도깨비 사냥꾼들이 전사는 돌담 뒤에 숨어있는 작은 고블린을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그의 검이 휘둘러졌고 재앙이 닥치기 전에 고블린의 생명을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 부상당한 엘프 여성을 안전하게 밖으로 호송하기 위해 도마뱀 사제는 드래곤 해골을 소환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가슴 아픈 광경 앞에서 궁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한편 갑옷을 입은 전사는 남은 소지품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도를 발견했는데 그 지도에는 그룹이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갈 올바른 방향을 계속 찾아가도록 도와줄 무언가 말이죠. 책임감에 이끌려 여자 엘프는 정신적인 고통을 억누르고 여정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친족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뒤처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다시 한번 훌륭한 사격을 할 기회를 얻었고 경비 고블린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비록 두 번째 화살은 치명적인 부위를 맞히지는 못했지만요.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었지만요. 그녀의 갑옷을 입은 동료는 순식간에 생존자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둥지 안에 더 많은 고블린들과 맞서 싸우기 전에 그룹은 잠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갑옷을 입은 전사는 모두에게 남은 주문 시전 횟수를 확인해보라고 요청했다. 몇 번의 주문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다행히도 궁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여전히 전투 능력이 있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차가운 지도자는 가혹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면 지금 물러서는 게 최선이었다. 그 말에 여자 엘프는 분노로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주술사가 적절히 중재하여 팀의 사기를 유지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앞에 기다리는 잔혹한 악당, 녹색 고블린들이었다. 숙적 앞에서 누구도 흔들릴 수 없었다. 여정 시작 이래 최대의 전투가 시작하려 했다. 모험가들은 마침내 고대 유적 중앙지역에 도착했다. 수많은 고블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더 이상 좁은 바위 동굴 속에서 약골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 마리가 공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모든 통로를 에워쌌습니다. 모든 통로를. 이런 상황에서 고블린 슬레이어는 무작정 돌격해서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게. 대신 그는 자신 특유의 스타일답게 잔혹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 어둠이 깔리자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당은 일종의 마법을 시전하여 최전방의 고블린 경비병들을 몽롱한 상태에 빠뜨려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여사제는 침묵 마법을 사용하여 그 지역 전체를 죽음의 침묵 속에 잠재웠습니다. 이후 곧바로 여사제는 침묵 마법을 사용하여 그 지역 전체를 죽음의 침묵 속에 잠재웠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치명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경고도 없이 고블린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체 대원들은 그 기회를 타서 하나하나씩 고블린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논에서 별을 베듯이 말입니다. 궁수는 모든 분노를 화살 하나하나에 담았고 고블린의 피가 튀어 활이 미끄러워져 조종하기 어려워졌다. 그 정도로 고블린 슬레이어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적의 무기를 이용해 하나하나 마무리했다. 그렇게 궁수는 옆을 보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차갑고 효과적인 행동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했을 때 갑자기 폐허 깊은 곳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났다. 뜻밖에도 이젠 보통 고블린이 아니었어. 악마의 힘을 받은 고블린 챔피언이었지. 마력이었어. 괴물은 알 수 없는 말을 으르렁거리며 곧바로 무거운 메이스를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휘둘렀다.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겨우 피했지만 그 엄청난 일격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타격을. 그러고는 고블린 챔피언은 파괴력이 엄청난 화염 마법을 걸었고 사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마법을 연달아 2번이나 사용해야 했다. 사제를. 동료들. 과도한 실력 소모로 그녀는 서 있을 수 없게 되어 쓰러지면서 땀에 젖은 옷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사제는 죽음의 기운을 지닌 전사 해골을 소환하여 전투에 돌입시켰다. 한편 리자드맨은 돌 발사 마법을 준비했다. 고블린 챔피언은 잠깐의 틈을 타 돌진했지만 곧바로 눈에 깊이 박힌 화살을 맞고 광분하며 울부짖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아직도 동료들의 반격을 막을 만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의. 그 후 괴물의 강력한 일격에 고블린 슬레이어는 근처에 돌기둥으로 날아갔다. 고블린 챔피언의 모습은 이제 전투병기 그 자체였다. 이 생물의 거의 즉각적인 재생 능력 앞에서는 모든 기존 전술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생물의 거의 즉각적인 재생 능력 앞에서는 괴물은 광기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망치를 계속해서 내리쳤다. 남은 동료들. 사제의 해골을 파괴하고 그룹이 모든 힘을 방어에 쏟도록 강요하며 힘을 방어에 쏟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을 때 치유 마법으로 회복된 고블린 슬레이어가 천천히 다가와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괴물이 또 한 번의 화염 마법을 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더 이상 보호막을 치기에 충분한 주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해온 특별한 마법 두루마리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비밀로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법은 직접적인 공격용이 아니라 심해의 바닷물을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말이죠.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엄청난 수압이 고블린 챔피언을 두 동강 내버렸고 그것은 최후의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아직도 전투 지역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모험가들은 누구라도 잊기 힘든 격렬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여정이었죠. 몇몇 엘프들이 지원을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작업이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마차에 오르자마자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궁수는 사제에게 예전에도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사제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매번 생사를 건 여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험.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블린 슬레이어는 다소 차갑고 거칠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동료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궁수는 언젠가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모험으로 전체 팀을 이끌 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모험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접수원 길고는 사제. 고블린 슬레이어의 새로운 동료가 짧은 시간 만에 승진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와 함께 싸우며 한편 철갑 기사는 조용히 일상적인 일을 계속했습니다. 농장 주변에서 고블린의 흔적을 조사하며 카우걸은 이전의 격렬한 전투 후 회복 중인 고블린 슬레이어의 모습을 보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복 단계에 있는 고블린 슬레이어의 모습을 보고 하지만 모두 그 곁에는 강하고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만남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된 도시의 다른 한편 오래된 하수구 아래 두 명의 하급 모험가들은 거대한 쥐들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막 쥐 한 마리를 칼로 찔렀는데 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쥐가 갑자기 달려들자 그의 동료인 여자아이가 마법 능력이 있는 거므로 재빨리 마법을 써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런 강화된 무기를 다룰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부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강화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성 마법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바퀴벌레 떼가 나타나서 소년은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소년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둘 다 검과 미완성된 임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으로 길드홀에 돌아온 그들은 길곤에게 즉시 보상을 거부당했고 그는 그들에게 씻고 나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두 젊은이는 비극적이면서도 웃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무기를 살 돈이 없었지만 만약 그들이 미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돌아온다면 자기 방어할 무기도 없었다. 돌아와서 미완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자신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서 무기를 빌리기로 결심했다.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서 말이다. 한편 고블린 슬레이어는 농장에서 카우거리 수레에 물건을 싣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가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3명의 팀원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사흘 동안이나 온화한 도마뱀 사제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약간의 그가 전에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치즈였습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불은 여전히 구매자가 처리해야 했지만요. 구매자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활을 든 여궁수는 활기차고 모험심이 넘치는 성격답게 그에게 고대 유적 탐험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철갑옷을 입은 그 남자가 고블린 사냥이 아닌 탐험에 동행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고블린을 노리지 않는 탐험의 말이죠. 무기를 잃어버린 청년에게 돌아가서 그의 빌려 쓰는 여정은 계속해서 큰 힘의 차이 때문에 선배들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상당한 힘의 차이 때문에 그와 동행한 여마법사는 안타까워하며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발광 촛불을 주었습니다. 이 선물이 무기만큼 실용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특별한 선물 방식 때문인지 그를 어느 정도 설레게 했고 선물을 받은 그는 얼굴이 붉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간의 쉬지 않는 전투 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마을 대장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음 원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더 주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기를 주문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주문 마법 두루마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고블린을 몰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대장간을 나서던 그는 우연히 사제를 만났고
사제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승진 소식이었습니다. 고블린 사냥에서 살아남은 덕분에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깊은 감사를 느꼈다. 고블린 슬레이어가 제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자신의 전투 공헌을 인정받을 수도 없었을 테고, 한편 그 청년은 다른 모험가들에게 장비를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했다. 장비를. 하지만 대부분의 저랭크 모험가들은 이미 상위 모험가들에게 빌린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빌려줄 만한 여유가 아무에게도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때 한 지인이 그들에게 길드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무기 없이 쥐를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봐. 길고는 하수구 쥐가 강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 쥐들을 처리하는 건 엄청나게 골치 아팠거든. 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안내원은 그들에게 베테랑 모험가 고블린 슬레이어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어. 이전에 그를 불평했던 탓에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지만 둘 다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어. 그 진지한 남자가 원한을 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고블린 슬레이어의 지시를 받은 2명의 미숙한 모험가들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 싸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특유의 차가움으로 정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적들, 특히 임무에 고블린이 포함된다면 고블린들의 무기를 빼앗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들의 상대가 교활하고 극도로 더러운 하수구 쥐들이었기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른 선택지가 없고 주머니도 텅 빈 청동급 모험가들은 마지못해 고블린 슬레이어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한 자이용 대안 제안을 따랐다. 자이용으로. 새로운 이들과 헤어진 직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길곤에게 곧바로 불려갔는데 다소 특별한 부탁이었다. 승진 시험 중 보호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모험가들을 위해서. 한편 쥐 사냥 중 검을 잃어버린 청년은 계획대로 계속 나아갔다. 계획대로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다. 그가 받은 막대기와 빛나는 촛불을 이용하며 둘은 계속해서 이전에 곤경에 처해 되돌아왔던 하수구 시스템으로 내려갔다. 고통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두운 구석을 탐색하는 2마리의 쥐를 만났다.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한 마리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휘둘렀다. 꼼짝 않고. 매우 기본적인 전투 수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 한편 길드의 평가 시간도 시작되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나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인상을 주려 했다. 하지만 길고는 쉽게 속지 않았다. 특히 이전 임무에서 이 브레이가드는 다른 무리와 협력했지만 지금은 혼자서만 새 아이템을 살 여유가 있었다. 질문을 받자 그는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특별히 감지하는 마법을 사용하는 근처의 여성 마법사가 진실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정찰 중 보물을 발견했지만 혼자 독차지하려고 고의로 숨겼던 것입니다. 이 배신 행위로 그는 즉시 강등되었고 도시 내 활동이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도시 내 활동이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화를 내기는 했지만 고블린 슬레이어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바싹 뒤따랐다. 하수구 시스템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자신의 검을 찾는 여정에서 점차 결과를 얻고 있었다. 이전에 검을 잃어버렸던 위치에 접근하자 거대한 바퀴벌레 떼가 갑자기 나타나 2 모험가는 공황에 빠져 도망쳤다.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작은 틈에 잠시 몸을 피하며 역겨운 벌레들을 따돌리기를 바랐다. 그 징그러운 생물들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떼가 몰려들며 공포스러운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검없는 청년은 불타는 촛불을 바퀴벌레 떼에게 직접 던졌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의 여동료는 마법검으로 바퀴벌레 떼를 불꽃의 바다 속에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그는 자신의 검을 삼킨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어 단검으로 우두머리를 처치하고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을 되찾았습니다. 길드 홀로 돌아온 길고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초반 사건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누구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는 2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접수원은 농장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블린 슬레이어를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성공적인 임무였습니다. 그녀의 절친은 매우 눈치가 빨라서 이 특별한
표정을 알아채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길고는 그 금속 갑옷의 전사를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에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길드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궁수, 고블린 슬레이어의 현재 파티원 중에서도 실력 있는 궁수였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 지역에서 고블린이 나타났다는 새로운 임무가 발령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임무의 직접적인 지휘관이 몇 년 전 마왕을 물리친 유명한 역걸, 검의 처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먼 지역에서 고블린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직접적인 지휘관이 몇 년 전 마왕을 물리친 유명한 역걸, 검의 처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왕을 물리친 유명한 역걸, 검의 처녀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전에 마왕, 오랜 봉인으로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었지만 타락한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결박된 순수한 소녀에게 악행을 저지르려던 순간 한 영웅이 단호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정면 대결이 아니었고 단지 시간을 끌어 동료들이 들어와 소녀를 구출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팀이 충분히 준비를 마치자 이 전사는 그는 성검을 칼집에서 뽑아 적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악을 물리친 영웅의 이야기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강한 바람처럼 퍼져나가며 적지 않은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고블린 슬레이어가 나타나 모든 대화를 잠재우고 팀원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운하도시 수로 건축으로 유명한 곳에서 긴급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큰 금주머니라는 매력적인 보상이 제공됩니다. 여러 번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관심한 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즉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혼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하겠다고. 결국 모두 그와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궁수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이전처럼 혼자 행동하지 않고 다른 모험가들과 원활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그의 이전 습관처럼. 게다가 사제와 하이엘프는 불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 독이나 홍수로 고블린 둥지를 파괴하는 건 그의 이전 전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었다. 전투에서 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차를 타고 물의 도시로 향했다. 여정 내내 무녀는 그 지역의 음식들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양고기 힘줄 조림, 바삭한 강생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진기한 특산품들 말이다. 그 설명들 사이사이에 고블린 슬레이어가 특별히 좋은 꽃에 대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정보였을 것이다. 거기에 한때 살았던 친구. 도시에 도착한 모험가들은 곧바로 눈에 띄는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의 신을 숭배하는 본부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검의 처녀, 전 대주교이자 10년 전 마왕을 물리친 영웅 집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의 인도 아래 칼을 버리고 봉사하며 현재 사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인도 아래 봉사하며 현재 이곳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물의 도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검의 처녀와 마주하자 사제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감정을. 그녀는 일행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돌려 말하는 대화가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이야기는 곧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이상 사건으로 급하게 옮겨갔다.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 오랫동안 고문을 당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상처를 자세히 조사하여 범인을 특정하려 했지만 하이엘프는 그가 무례하게 굴까봐 즉시 그를 제지했습니다. 무례하게. 며칠 후 여성 실종, 폭행, 심지어 학대 사건까지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모험가가 우연히 피해자 중 한 명을 구출하면서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구출하면서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끔찍하게도 범인은 고블린이었다. 그룹은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녹색 고블린들이 수중 도시 아래에 둥지를 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의 처녀는 이러한 의심을 확인하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러 보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혼란 속에서 몇 년 전 마왕을 물리치는 여정에서 영웅 곁을 지켰던 강력한 교황이자 검의 처녀는 희미한 선율을 들었다. 그 노래는 흐르는 물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고블린 슬레이어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것처럼요. 녹색 괴물에 대한 깊은 증오심으로 유명한 그이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노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노랫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으로 미루어 볼 때 말이죠. 검의 처녀는 노래 속 인물이 그임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재앙이 침묵 속에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검의 처녀는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다가가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침략받고 있는 나라를 구해달라고 말이죠. 침략받고 있는 나라를. 하지만 고블린 사냥꾼은 그의 차가운 성격답게 간청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은 명성에 대해서는 땅속에 숨어있는 모든 괴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다짐만 할 뿐이었다. 땅속에 숨어있는 모든 괴물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했다. 이처럼 직설적이고 거의 차가운 말투의 여교황은 몇 초 동안 놀라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안심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후 모험가들은 도시 깊숙한 하수 시스템에 잠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시 지하 깊숙한 하수 시스템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왜 군대는 고블린들을 처리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답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군대는 고블린을 항상 단순히 하급 생물로 여겼고 마왕군과의 싸움 준비에 여념이 없던 그들에게는 병력을 투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왕군에 대항할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검의 처녀는 하수도 시스템의 상세 지도를 준비하여 고블린 슬레이어 일행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으자 사냥꾼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검의 처녀는 사제를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잔혹한 그런 생물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보며 여사제는 고블린 슬레이어가 함께 있으니 최악의 상황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터널 속에서 모든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고블린들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블린들의 이번에는 사수가 예전처럼 부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용한 화살을 회수하며 중간에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주변의 돌벽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사방에서 공격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대책을 논의하던 중 위쪽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상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고블린들이 배를 타고 접근하여 숨은 곳으로 계속해서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즉시 마법 방패를 쳐서 화살비를 막았습니다. 한편 고블린 슬레이어는 번개처럼 빠르게 단검을 던져 적장의 이마에 박았습니다. 적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자드맨은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구멍을 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수가 치솟아 터널 전체가 쉽게 침수될 수 있으므로 계획은 거부되었습니다. 대신 고블린 슬레이어는 몇몇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무기, 매운 가루가 든 항아리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블린들에게 직접 던졌고 그들은 기절했습니다. 바로 그 후 그는 리자드 사제가 소환한 검을 사용하여 근접전으로 돌격했습니다. 한편 사제는 끼어들어 방해하며 긴 그리고 강력한 꼬리를 사용해 많은 적들을 물속으로 휘둘러 넣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고블린들은 쉽게 물에 끌려 들어갔고 그룹에게 많은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멀리서 궁수는 정확한 화살로 적의 방어선을 계속해서 꿰뚫었고 그들의 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방향을 벗어난 화살 하나가 그녀를 위협했지만 여사제가 제때 신성한 방패로 막았습니다. 습니다. 마침내 무당이 거대한 바위를 불러내 도깨비 배를 깔아뭉갰고 그들의 성공적인 반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기도 전에 도깨비보다 더 기이한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돌연변이 흰 악어가 갑자기 나타나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괴물들을 거의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모험가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하는 길에 그들은 더 많은 괴물들을 싣고 있는 또 다른 큰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고블린들이 나타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고블린 슬레이어는 대담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제에게 마법을 사용하여 하얀 악어의 꼬리에 작은 불빛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꼬리에 말이죠.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고블린들이 보통 빛을 따라가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험가 그룹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돌연변이 악어는 곧 치명적인 함정을 알아채지 못한 어리석은 고블린들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방금 빠져든 곧이었죠. 첫 정찰 작전 이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수도 시스템이 자연적인 서식지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블린들이 정말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다면 어떤 생물도 감히 그런 거대한 괴물이 이웃에 산다는 걸 알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모든 징후는 모든 것 뒤에 무언가가 조종하고 있으며 고블린들을 더 큰 음모에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제는 모두를 초대하여 공공 목욕탕에서 휴식을 취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목욕탕. 하지만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선술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친구인 카우걸에게 편지를 붙이러 농장으로 가는 길이라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카우걸 친구에게 혼자 남은 사제는 온천에 몸을 담그며 모험가로서의 초기 기억들을 되새기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몸을 풀면서 모험가로서의 많은 초기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냈던 생사의 순간들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물에 몸을 맡긴 채 정신을 흘리고 있던 그녀 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그 우아한 자태와 독특한 분위기, 늘씬한 체형의 사제는 압도당했다. 상대의 모습에 그것은 다름 아닌 사제가 오랫동안 여사제들 사이에서 우상으로 여겨왔던 검의 처녀였다. 아이돌이었던. 자세히 보니 그녀는 검의 처녀의 등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과거 싸움에서 입은 상처들, 악과 맞서 싸우며 겪은 고통의 흔적이었다. 끔찍한 고블린 종족. 주저없이 검투사 처녀는 자신이 부주의로 괴물들에게 공격받았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괴물들에게 자신의 부주의로 공격받았던 일을. 하지만 여사제는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상대의 안부를 부드럽게 물으며 바깥의 군중과는 사뭇 다른 온화함과 세심함을 보였다. 밖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목욕탕을 나서기 전 검투사 처녀는 여사제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말을 했다. 언젠가 고블린 슬레이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암시와 함께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기고, 이 말은 그 야만적인 종족에게서 겪었던 많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 검의 처녀가 그들의 손에서 견뎌낸 일들을. 물의 도시 길드홀에서 그 궁수는 인간들 사이에서 드물게 나타난 녹색머리의 엘프 때문에 호기심 어린 시선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영역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직 쓸데없는 놀림만 하는 남자들에 대한 경멸을 분명히 표현했다. 그녀가 여기 온 주된 목적은 고블린 슬레이어가 편지를 아직 집으로 보냈는지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투구를 쓴 전사는 침묵하며 이상한 것을 찾는 듯 게시판에만 집중했다. 마치 뭔가 이상한 것을 찾으려는 듯이. 이곳에 엄청난 하수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 박멸과 관련된 임무는 없었다. 그것은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블린 슬레이어와 궁수는 시장에 들렀다.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수구 입구에 모인 일행은 그가 가져온 물건에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에 넣어온 작은 카나리아였습니다. 3장에.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독가스를 감지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새는 옛날 광부들이 오염된 공기를 감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늙은 광부에게서 이 지식을 배웠고 지금 이 작전에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 고블린 사건 배후에 있는 자가 그곳에서 독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계획은 더 깊은 상류로 가서 도깨비들을 조종하는 진짜 배후를 찾는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포위를 피하면서요. 그들은 우두머리를 먼저 제압해서 그 생물들의 조직 구조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체계를 말이죠. 지도를 따라가던 중 그들은 우연히 고대 유물을 발견했어요. 신화 시대 전사들의 안식처에 있던 약 400년 전의 유물이었죠. 그 지역의 건축물은 엄숙하고 오래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고블린 사냥꾼은 그 역사적 가치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고블린 퇴치였으니까. 그 유적은 복잡하게 얽힌 통로들로 매우 정교하게 지어졌다. 닫힌 돌문과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통로들은 모두 순진한 생물들이 실수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힘을 소모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죽도록 설계되었다. 어둠. 이제 그 신성한 장소는 점령당의 고블린 둥지가 되어 있었다.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문 앞에서 그룹이 멈춰 섰을 때 궁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잠시 고민한 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들 앞의 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그는 힘껏 문을 발로 차서 열었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여자가 사지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광경은 사제에게 본능적으로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그녀를 구하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블린들이 꾸민 정교한 함정이었고 말은 해골의 가발을 쓴 미끼였습니다. 가발을 쓴 말은 해골이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일행이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괴물들은 재빨리 출구를 봉쇄하고 공간 전체에 일종의 독가스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팀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밖에서는 위험한 생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유명한 고블린 슬레이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룹의 각 사람에게 특수수 조각을 나눠주었는데 마스크 필터에 삽입하여 독가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무당에게 석회와 구운 흙이 담긴 자루를 주었다. 이 혼합물은 결합하면 독가스가 쏟아져 들어오는 환풍구를 막을 만큼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었다. 상황이 안정되자 그들은 기회를 틈타 고대 돌관을 옮겨 입구를 막고 고블린의 접근을 제한했다. 마력이 다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은 옆으로 물러나지 않고 후방에서 계속 돌을 던져 지원했습니다. 한편 도마뱀 사제와 여사제는 차례로 본 드래곤과 방어 마법을 소환하여 녹색 피부 생물들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전까지 혼란스러웠던 공간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고 수상쩍은 침묵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어쩌면 외부에서 새어나오는 독가스 때문에 일부 외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 공격 부대는 여전히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수의 고블린들이 나타나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거대한 괴물, 고블린 챔피언, 엄청난 괴력의 플래티넘급 모험가, 여러 명의 맞먹는 힘을 가진 괴물이었다. 엄청난 압력 속에서 방패를 유지해야 했던 여사제는 점점 지쳐갔다. 상대의 맹공에 지쳐가고 있었다. 고블린 슬레이어와 여사제는 즉시 최전선으로 달려가 압박을 줄이고 풍부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고블린들을 하나하나 말끔하게 제거해 나갔다. 많은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진정한 위협은 리더에게서 왔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근처에 떨어진 검을 재빨리 집어들고 치명타를 날렸다. 목표물을 정확히 노려서. 하지만 상대는 너무 교활해서 다른 고블린을 방패로 삼으면서 무거운 금속 지팡이로 반격하여 고블린 슬레이어를 돌벽에 쳐박았다. 입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의 사제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방어 마법을 유지할 능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 결과 모든 팀원들이 작은 고블린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면서 포위되었다. 고블린 챔피언이 사제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두려움에 그녀의 다리는 굳어버렸다. 순식간에 그 생물은 피해자를 붙잡아 높이 들어올린 뒤 팔을 세게 물어뜯었다. 그 고통의 사제는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와 눈앞의 광경에 고블린 슬레이어는 무의식에서 깨어났다. 마음속 목소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조용히 폐허 속에서 일어서서 회복 포션을 재빨리 마셨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전투의 중심으로 돌격했다. 새로 된 방패로 사제를 죽이려던 고블린을 쳐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까 가발을 쓰고 있던 해골에게로 가서 그 머리카락으로 고블린 챔피언의 목에 꽉 조이는 교살용 목줄을 만들어 감았고 끊임없이 당겼습니다. 이것은 쓸모없어 보이는 재료를 사용하여 조용히 표적을 제거하는 암살자들의 무음살의 기술이었습니다. 피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왔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상대의 목이 거의 완전히 잘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은 대원들은 차례로 해방되어 서로 협력하며 고블린 무리의 잔당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을 뿐 그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고블린 슬레이어의 마지막 활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분노에 고블린 우두머리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후퇴하며 그들은 일시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사제인 소녀 옆에 앉아 작은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참이었다. 도마뱀 사제가 그녀의 상처를 응급처치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틈도 없이 고블린 슬레이어는 다시 쓰러졌다. 최근 목숨 건 싸움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피투성이 전투 후
그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고블린 슬레이어의 머릿속에 깊은 기억의 흐름이 밀려왔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용기조차 없던 약한 소년, 괴물들의 더러운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나의 손을 잡았다. 저런 비열한 괴물들에게 누나가 장난감이 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자 후회와 무력감이 불꽃처럼 그의 어린 영혼을 태웠다. 후회와 무력감이 불꽃처럼 그 어린 영혼을 삼켜버렸다. 그 미숙한 영혼을, 그 혼란 속에서 도깨비 무당 출신의 수수께끼 같은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는 단순한 전투 지도자가 아니라 각성의 길잡이였다. 그는 차가운 눈덩이를 그 작은 학생의 얼굴에 직접 던져 그의 공포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상한 훈련에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질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틀린 답을 하면 얼음 조각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하지 못한 자들의 뒤에 항상 도사리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죽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답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은 더욱 어려운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답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충고는 모든 것의 표면을 꿰뚫어 보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것들이었습니다. 기억으로 가득 찬 꿈에서 깨어난 고블린 슬레이어는 자신의 몸이 대충 붕대로 감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옆에는 사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다가 어린 소녀의 가녀린 몸을 덮어주고 침대를 떠나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투사 처녀가 찾아왔다. 그 고위 여사제는 방금 전 이상한 경험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바로 그 경험. 세 사람이 한 침대에 옷 한 벌 없이 누워 있었던 그에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는지.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처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그에게는 그저 영혼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마법 회복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함만이 썩어가는 인간적인 부분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검의 처녀는 오래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야기를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야만적인 고블린 무리에게 잡혔는데 그들은 존엄성부터 생존 의지까지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금속 갑옷을 입은 젊은 남자의 희미한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나타났습니다. 악몽 속의 희미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구하러 왔던 것인지에 대해 침묵 속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한편 여사제는 깨어나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발견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창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녀의 상처에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지 조용히 살폈다.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그 어색한 순간 후 친구들은 예상치 못하게 돌아와 죽음 직전에서 돌아온 동료를 확인했다. 죽음 직전에서 돌아온 전우를 확인하러 왔다. 무사한 일행을 보고 그들의 기운이 다소 회복되었다. 이후 가벼운 식사를 하는 동안 젊은 친구들은 이전에 약속을 지켜 함께 식사를 즐긴 후 적을 사냥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적을 향해 이번 목적지는 고블린 챔피언이 남은 한쪽 눈으로 숨어있는 지하 하수도였습니다. 엘프, 드워프, 리자드 3명은 고블린 슬레이어와 여사제가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정찰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항상 의심하던 전사가 처음으로 그는 동료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최근 전투 후 손상된 무기를 점검하기 위해 대장간으로 가는 길에 여사제는 말수 적은 동료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짧고 차가운 몇 마디만으로 대답했는데 그 소녀는 그를 슬리퍼로 때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덜 소외감을 느끼도록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덜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은 대장간 앞에 멈춰섰고 여사제는 자신의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칭찬을 받았던 체인메일 갑옷 선물이었다. 대장장이가 새 갑옷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사제는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마침 그 전 손님이 이 지역에서 고블린에 집착하기로 유명한 을랭크 모험가 전사라는 걸 대장장이가 알게 되자 공방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별말 없이 갑옷을 최대한 빨리 수리해달라고 많은 돈을 건넸다. 최대한 빨리 수리해주길 바라면서 기존 장비로는 예전처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새 검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장간 일을 마친 그는 여사제와 함께
물의 도시 중심가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다소 특이한 별미 디저트를 파는 노점을 발견했는데 간판에는 그들에게 생소한 타국의 거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소녀는 돌 그릇에 담긴 부드럽게 녹는 크림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시원한 향이 퍼지며 둘 다 맛보기로 했다. 그것을 파는 사람은 독특한 비법을 알려주었다.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룬 혼합물의 소량에 신선한 우유를 섞어 부드럽고 매끄러운 크림을 만들었다고 한다. 옛날 지붕들이 늘어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는 동안 두 사람은 계단에 앉아 디저트를 즐기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과 앞으로 마주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드문 평화로운 순간 그는 갑자기 한때 너무 무서워서 누나와 어린 시절 친구가 끊임없이 놀려도 어두컴컴한 땅을 건너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조롱에 상처받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건넜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사제의 동행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포함해 누구를 위해서도 이험을 무릅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람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신념과 의지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은 크림을 재빨리 삼키고 두 사람 모두 돌아가자고 조용히 제안했다. 한편 고블린 슬레이어가 오래전에 주문했던 특별한 물건이 상인 길드의 아는 형의 도움으로 마침내 도착했다. 길드 배달부는 그 특별한 부드러움 때문에 먼 도시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결정에 어리둥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세부 사항이라도 중요한 어둠에서 태어난 괴물들과 맞설 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고블린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담한 계획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익숙한 농장에서 할아버지는 언젠가 그 작은 생명체들이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카는 그 특별한 친구가 꼭 돌아올 거라고, 이곳이 그의 유일한 정든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명의 조사대원으로부터 완전한 정보를 수집한 후 팀에 합류하여 고대 유적 깊숙한 곳으로 계속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블린 슬레이어가 횃불 대신 큰 가루자루와 특수 제작한 기름 등을 가져왔습니다. 탐험 중 그들은 앞방에 극도로 위험한 생물, 흉측하게 돌출된 눈 모양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돌을 던지자마자 그것은 즉시 에너지 빔을 발사했습니다. 돌벽을 소각했습니다. 그 무리를 경계하게 만든 것은 그 파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기형 괴물의 마법을 무효화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언제나처럼 놀라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활과 화살로 눈을 끌고 그 다음 주술사가 술로 주의를 돌리게 한 후 모두가 기회를 틈타 도망칠 것입니다. 한편 그는 방 전체에 미세한 가루를 조용히 뿌렸는데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활성화되면 폭탄이 됩니다. 여사제는 가장 중요한 방어 역할을 맡아 마법 결계를 쳐 출구를 막고 괴물이 가루가 가득 찬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괴물이 안에 있는 본 드래곤을 향해 에너지 빔을 발사하면서 계획은 절정에 달했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눈괴물은 자신의 힘에 의해 소각되었고 간단한 아이디어가 치명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을 바로 사로잡은 것은 생물의 유해가 아니라 바위벽에 걸린 고대 거울이었다. 평범한 거울처럼 생겼지만 신비로운 기운을 뚜렷하게 풍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장식품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여사제가 우연히 표면에 손을 대자 놀랍게도 저편의 고블린 마을 풍경이 비쳤다. 그곳에는 고블린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이상한 배들도 있었다. 틀림없이 희귀한 유물이었다. 사용자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공간 이동문 역할을 하는 미리 정해진 장소로 그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라 전설적인 보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존재에는 많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이곳으로 괴물들을 불러들여 이동수단까지 이용해 안내했고 심지어는 끔찍한 괴물을 경비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계획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적절한 범인의 출처를 조사할 시간입니다. 앞선 큰 폭발이 근처 고블린들을 끌어들였고 점점 더 많은 수가 모여들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즉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검토하여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긴장된 상황이라도 그는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과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지 마. 그룹은 궁수가 직전에 죽을 뻔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다소 떨었지만 전투에 대비해 신속히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번 철저한 준비 덕분에 그녀는 정신을 다소 유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그룹원들은 남은 마력을 확인했다. 무녀는 가장 위급한 순간을 위해 마지막 주문 하나를 남겨두었고, 사제는 벽에서 거울을 제거하고 고등 엘프를 보호하기 위해 드래곤 해골을 소환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녹색머리 궁수의 임무는 가능한 한 많은 고블린들을 원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확정되자 몬스터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유인 공격으로 아군을 지원하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하이엘프는 여러 적들을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꽤 많은 수를 제거했지만 적의 수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궁수는 활시위를 계속 당겨 손가락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팔, 이때 사제가 소환한 용의 해골이 많은 몬스터들의 독화살을 막았습니다. 전투가 점점 치열해지자 고블린 챔피언이 나타나 고블린 슬레이어를 직접 상대하게 만들어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러 일반 고블린들을 베며 동시에 궁수를 위해 화살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몇몇 적들이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자 무녀는 돌을 이용해 머리에 직접 타격을 가해서 막아야 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사제는 신부가 거울을 치우는 것을 돕기 위해 달려갔다. 다시 고블린 챔피언이 주인공을 향해 무기를 휘둘렀지만 그는 간신히 피한 후 많은 고블린들이 서 있는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물러났다. 그 결과 고블린 챔피언은 자신의 동료들을 실수로 공격하게 되어 적들을 감소시켰다. 버티던 끝에 여사제와 신부는 무사히 거울을 원래 위치에서 치웠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즉시 거울의 방향을 폐허의 천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무녀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블린 챔피언은 마침내 모험가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빨리 드워프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고블린 슬레이어가 정확하게 던진 단검에 몇 개의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녀와 무당은 차례로 돌을 이용하여 천장의 약한 부분을 내리쳐 이쪽 구조물을 서서히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 후 무녀는 마지막 주술을 사용하여 남은 고블린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무당은 온 힘을 다해 유적의 지붕 전체를 무너뜨려 남아있는 괴물들을 흙과 돌더미 아래 깔아뭉갰습니다. 거울의 면을 위로 향하게 한 덕분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이 모험가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고 고블린 무리의 최종 기지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치열한 전투 후에 획득한 희귀 아이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금 얻은 그를 더 걱정시킨 것은 전투 내내 궁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맹렬한 불꽃이나 치명적인 독, 더러운 물을 사용하여 그 괴물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프 소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온 힘을 실은 발차기로 그를 근처의 바위투성이 계곡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작전을 완수한 고블린 슬레이어는 과거 마신을 무찌르고 영웅의 칭호를 얻었던 검의 처녀를 찾아가 거울과 그 거울을 지키던 생명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딱히 예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의심하여 질문한 사람이 그녀였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많은 의심스러운 일들이 그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블린 슬레이어를 의심하게 만든 단서 중 하나는 거대한 흰 생물, 알비노 악어의 등장이었다. 그것은 그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이 지키는 지역에서 침입자들을 쫓아내려고만 했다. 보호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면 왜 그들은 거울에 접근했을 때만 개입했을까? 게다가
그렇게 광대한 하수 시스템에 아직까지 모험가의 발길이 닿지 않았거나 정말 수상한 청소 임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결국 검의 처녀는 그곳에 거울이 나타난 것이 의도적인 음모의 결과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마왕의 전 하인이 포탈을 열기 위해 조용히 그것을 두고 갔던 거였죠. 괴물들을 소환하려고. 하지만 다행히도 영웅이 미리 배후자를 제거했고 그의 복수 계획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고블린을 만났던 검의 처녀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그녀는 여전히 깊은 공포를 품고 있었다. 고블린 같은 평범한 괴물 때문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굴욕스럽고 창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위협이 그들의 외모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외모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울은 고블린 사냥꾼들에게 보답의 형식으로 주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간직하는 대신 거울 표면을 덮어버리기로 결정했다.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도 그 순간이동 능력을 악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기묘하지만 효과적인 행동에 검사처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극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검사처녀는 언젠가 다시 위험에 처하더라도 고블린 슬레이어가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특별히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단지 설령 그것이 그녀의 악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블린 종족을 절멸시키는 것. 그 한마디에 검의 처녀는 마음속의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적어도 자신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신뢰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값진 보상을 손에 들고 그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왔다. 비록 받은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자드맨은 순간이동 보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술사는 몇 잔의 술을 계속해서 마시기 위해 살아남기만 하면 좋은 술을 마시며 인생의 완성을 느꼈다. 그녀는 고블린 슬레이어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깃털을 발견하고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 깃털을 주워주려 했다. 뜻밖에도 그는 아직 깨어 있었고 모두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물의 도시에서 들었던 우유로 만든 크림을 이용한 달콤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다. 우유로 만든 크림. 이 참신한 아이디어에 리자드맨과 주술사 모두 크게 기뻐했다. 평소 음식을 대접받으면 매우 조용한 궁수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관심사. 점차 종식되어가는 전쟁 분위기 속에서 위대한 전사 집단, 고된 여정 끝에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마왕의 잔당, 인류에게 남은 최대의 마물의 위협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 주요 전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고블린 슬레이어는 꺼지지 않는 집착을 안고 기억에 잠겨 있었다. 시간 속에 묻힌 듯한 삶의 한 부분과 관련된 기억들. 어린 시절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 영웅이 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모험가가 되는 것을 꿈꿨었다. 영웅, 아니면 적어도 진정한 모험가가 되는 것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동생이 녹색 고블린들에게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날, 그 모든 꿈은 먼지가 되었다. 그때부터 키워온 분노는 그를 세상의 모든 고블린을 없애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한때 질투심에 휩싸여 여동생에게 위로를 받아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조절하고 질투심을 갖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싫어하는 녹색 도깨비처럼 못생겨질 거라고 했죠. 그날 밤 그의 누이는 맛있는 스튜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간단한 기억이지만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을 즐겼던 마지막 순간이기도 했죠. 현생에서 깨어난 고블린 슬레이어는 익숙한 습관대로 자신이 일하는 농장 주변에서 몬스터의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친구인 카우걸이 아침 식사를 하러 오라고 불렀어요. 대화 중에 카우걸의 삼촌은 마왕이 패배했다. 하지만 외부 세계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고블린은 여전히 누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잠재적 위협이었다. 살짝 아침 식사 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부분적으로는 쇼핑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길드 게시판에 고블린 토벌 의뢰가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우걸과 함께 마을로 가기로 했다.
도깨비 토벌 의뢰가 게시판에 올라왔나 확인하려고요. 게시판에 이번에는 평소에 갑옷을 입지 않고 나타나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기에 길드에 자주 드나드는 창술사 모험가는 그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사람은 무기나 갑옷 없이는 진정한 모험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모험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으려고 마왕의 잔당을 사냥하기 위해 북쪽으로 몰려든다고 큰 소리로 자랑했다. 명성을 추구하며 말이다. 다행히도 전에 창술사와 함께했던 여성 마법사가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오늘 고블린 관련 임무는 없다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예비 갑옷을 받기 위해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대장장이에게서 마치 몬스터의 발톱에 찢긴 듯한 긁힌 장비를 보며 그는 참을 수 없이 너무 격렬하게 싸운 방식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고블린 슬레이어는 길드 근처 공터에서 우연히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슬 은색 계급의 모험가가 2명의 젊은 병사들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분명히 둘 다 이 직업에 익숙하지 않았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근처에 서 있던 성기사가 먼저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말을 걸었다. 사실 훈련받고 있던 신병들은 그 성기사의 부대 소속이 아니었고 근처에서 큰 대검으로 연습하던 베테랑과도 관련이 없었다. 그 2명의 베테랑은 단지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싶었던 것이다.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의 눈을 보고서 칼을 잃어버린 소년의 눈에는 배우려는 열망이 가득했다. 훈련 장면을 몰래 지켜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은 시각 길드에서는 여사제가 바쁜 와중에 들어왔다. 분주한 순간이었다. 접수원 길고는 옅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지만 찾는 사람이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말에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가 찾는 사람이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것을 알자 표정이 변했다. 최근 수행한 수중 도시 관련 임무 이야기를 듣자 여사제는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평화로웠던 잠깐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대고 있던 조용한 밤, 그녀의 친숙한 팀원과 함께 이때 길곤이 수도에서 온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편지를 쓴 사람은 수녀검의 처녀였다. 사제와 길곤 모두 대주교의 검의 처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썼는지 궁금했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편지를 재빨리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친숙한 팀원들도 길드에 도착했다. 그들은 고블린 슬레이어를 그룹의 재회를 기념하는 작은 축하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 그는 카우걸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했기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그 후에 나타났기에 그가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곧 테이블에 앉아 좋은 소식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최근 한 젊은 영웅이 마왕을 처치하고 모험가 길드로부터 역사상 10번째 플래티넘 등급 모험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모험가 길드 역사상 10번째 플래티넘 랭크 모험가로서 사머니 술잔을 들고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축하의 술잔을 건네자 활기찬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도깨비 사냥꾼에게 축하의 잔을. 하지만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길고는 그에게 꿀을 담은 병을 건넸다. 격렬한 전투 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활력 음료 대신에 고블린 슬레이어는 다음 고블린 사냥을 대비하여 몇 병 더 사겠다고 말했다. 다음 고블린 사냥을 위해서 그의 그 종족에 대한 집착 수준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때 대검을 든 모험가 그룹도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다. 그들은 아침부터 훈련을 받은 신입 모험가들의 식사를 기꺼이 계산해 주었다.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으로 그 기회를 타서 길고는 길드가 새로운 모험가들을 위한 정식 훈련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베테랑 전사들이 운영하며 경험을 전수하고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수입도 얻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활기차게 진행되던 중 길고는 갑자기 고블린 슬레이어에게로 돌아서서 만약 평소처럼 무모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가 정신을 차릴 만큼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그의 직업 활동을 막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적어도 그럴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말이죠. 위협은 부드러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파티는 끝났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와 여사제는 길드를 나와 자신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한때 자신과 함께했던 역검사에게서 온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의 건강을 묻는 몇 줄과 마왕이 사라졌다고 해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마물 군단의 잔당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듯이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하늘을 비추자 카우걸은 고블린 슬레이어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게 했어요. 들판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동료가 곧 미래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어요. 그가 말이에요. 고블린 사냥만 알던 삶 너머의 무언가에 대해서 전사든 영웅이든 결국 모두 지쳐갈 테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농장 주변을 살피던 고블린 슬레이어는 일련의 숲 쪽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익숙한 흔적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었다. 녹색 고블린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냥꾼으로서의 그의 여정에서 최후의 전투가 될 것인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 하나뿐인 목표. 평화로운 아침, 카우걸은 소박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스트빵의 향긋한 냄새가 공간에 퍼지자 소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갑자기 문이 급하게 열렸다. 고블린 슬레이어가 들어왔다. 그는 위험한 발견을 알리며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을 감시하던 중 그는 수많은 작은 발자국들을 농장 근처에 발견했는데 정찰 고블린 무리가 어디선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후였다. 숲 가장자리, 수년간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명확하게 이 무리를 지휘할 능력은 지능이 높은 지도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고블린 군주일 수도 있었다. 그 하등한 종족에서 보기 드문 개체이지만 지능과 힘에서 뛰어났다. 전장이 좁은 지형 때문에 반격을 조직하기 어려운 던전이었다면 100명을 제거하는 것도 고블린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농장 주변 평원 지형은 완전히 달랐어. 탁 트인 공간, 장애물 없이 은폐할 곳도 없었지. 그 유연성과 대규모 때문에 고블린 슬레이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 상황을 그의 예상에 따르면 공격은 오늘 밤 또는 내일 밤에 있을 수 있었어. 시간 내에 증언을 구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지. 고블린 슬레이어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 그는 플래티넘급 인물들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왕을 물리친 영웅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우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최악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우걸은 여전히 단호하게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축을 잃는다는 것은 생계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장소이자 한때 고블린 슬레이어의 집이었던 곳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냥꾼, 무엇보다 그녀는 친구가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을 잘 알았고 그런 때에 등을 돌릴 수 없었다. 소녀의 결의는 고블린 슬레이어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를 끝까지 행동하게 했다. 그는 여자를 울리지 말라는 양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한때 그에게 무기를 쥐는 법을 가르쳐준 중년 남자의 모습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일깨움으로 나타났다. 주저없이 그는 모험가들이 있는 길드로 향했다. 1일 임무 후 모인 자리에서 을랭크 전사들 앞에 선 고블린 슬레이어는 중대한 전례 없는 고블린 군주가 이끄는 고블린 대군의 공격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그저 하급 몬스터종에 집착하는 자의 과장된 경고로 여기며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수를 듣자 그들의 옅은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백이라는, 그리고 특히 그 지도자는 희귀한 전투 지능을 지닌 자였는데 그가 일으킨 많은 마을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려 간청했지만 그의 애원은 여전히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았고 목숨을 맞바꾸는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창을 든 전사는 그 일방적인 견해에 반박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험가의 본성은 대가가 적절하다면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대가가 상응하는 한 자신의 팀원이 반대당하자 궁수는 거의 끼어들어 항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제는 상황이 악화될까 봐 그녀를 제때 막았습니다. 길드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 통제 불능이 될까 염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본 길고는 즉시 길드 마스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고블린 슬레이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돈, 무기, 시간, 경험, 심지어 목숨까지 길드 모험가들의 도움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험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상황을 제시하며 그가 원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을까요?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몇몇 사람만 고통받을 것이기에 조용히 거절했다. 사람들이 고통받을 뿐이었다. 그 간단한 말은 그 앞에 서 있는 강인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의 앞에 길드 마스터는 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고블린 머리 하나당 금화 하나를 제공하기로 동의했고 모험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한때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마을 전체와 함께 큰 재난에서 구조되었던 대검을 든 전사는 돈 때문에 참가한다고 말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마움은 감춰지지 않았다. 어둑한 밤하늘 아래 농장 주변의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활시위처럼 모든 모험가들은 여러 겹의 방어선을 치고 다가오는 몬스터 무리의 공격에 대비했다. 몬스터 무리의 공격을 막기 위해 최전방 어둠 속에서 고블린 정찰병들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블린 왕에게 방어선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전달했습니다. 왕께서 보고를 받은 왕은 전군에게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반의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 평화로운 땅을 대규모 원정을 위한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한편 고블린 슬레이어의 어린 시절 친구인 카우걸은 창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임박한 전투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블린들은 몰려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비열한 전술을 사용하여 포로로 잡은 젊은 여성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나무판에 매달아 전투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싸우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방어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흔들리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금세 무력화되었습니다. 드워프와 여마법사는 능숙하게 협력하여 수면 마법을 걸었고 인간을 방패로 사용하는 괴물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신호가 울리자마자 주변에 숨어있던 모험가들이 즉시 뛰쳐나와 모든 희생자들을 구출했습니다. 옥상에 숨어있던 궁수들은 그 후 구조대에 안전한 귀환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방패들이 구출되자 덤불 속에서 기다리던 반격 부대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베테랑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타격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지녔습니다. 많은 적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몇몇이 이자벨을 향해 은밀히 사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마법사의 공격 궤적을 꺾는 마법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마법사는 마법으로 공격 흐름을 꺾었다. 고블린 기병대가 좌측 측면에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좌측 측면에서 공격해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다행히도 2명의 젊은 신입들이 오후부터 매복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즉시 본진의 정보를 전달했다. 모든 모험가들은 즉시 방어 위치로 후퇴하여 고위 전사들의 지휘에 따라 진영을 구축했다. 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나무 울타리가 솟아올랐고 늑대들의 배를 꿰뚫으며 고블린 기수들을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위 부대는 즉시 전진하여 남은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초반 성공은 고블린 슬레이어가 살아있는 방패를 이용하는 것부터 마법 부대를 이용한 정찰대까지 거의 모든 고블린 전술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 말뚝부터 명확한 임무 분담까지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전 방어선은 맹렬한 공격을 굳건히 막아냈습니다. 심지어 고블린 슬레이어의 능력을 의심했던 팔라딘조차도 이 전투의 지휘관의 전술적 재능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협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숲속에서 2명의 탐욕스러운 모험가들이 더 높은 보상을 노리고 몰래 그룹에서 이탈하여 혼자 사냥을 하려 했습니다. 그 무분별한 행동은 그들이 예외적으로 위험한 존재, 고블린 챔피언을 만났을 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둘 다 재빨리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괴물에 의해 본진 쪽으로 던져졌는데 남은 자들에게 심리적 효과를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몇몇 경험 없는 모험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색 계급 부대 대부분과 다른 베테랑 전사들은 이것을 전쟁 선포로 여기며 사기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고블린 두목 2명과 많은 호브 고블린들을 상대로 그들은 진영을 유지하며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마법사는 혼란스러운 전투 속에서도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셨다. 핵심 그룹의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주듯이 어리둥절한 신병들은 전투의 시작을 알린 고블린 슬레이어가 그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깊숙이 전장으로 들어가 침묵 속에서 최종 목표인 고블린 킹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숲의 한적한 구석에서 녹색 고블린 무리의 지도자는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상대의 압도적인 힘을 분명히 감지했습니다. 패배가 다가옴을 알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나중에 복수할 목숨을 부지하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파괴하고 어둠 속에서 많은 집들을 불태운 그것은 마침내 자신들의 종족에게 가장 두려운 사냥꾼인 고블린 슬레이어와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에 서서 팽팽하게 상대의 눈을 응시했고 쌓인 증오로 인해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풀숲을 스치던 바람이 잠잠해지자 고블린 킹은 곧바로 맹렬한 살기가 담긴 일격으로 죽음의 결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의 손에 들린 방패가 그 공격을 적절히 막아냈고 치명적인 타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다. 순식간에 상대가 여전히 돌진하는 동안 고블린 슬레이어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흙을 한 움큼 쥐어 몬스터의 얼굴에 던졌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그는 재빨리 돌아서 치명타를 날렸다. 상대의 머리, 왕관은 굴러 땅에 떨어졌지만 왕은 여전히 강력한 반격을 가해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사는 주저없이 일어섰다. 다시 일어섰다. 그의 검끝은 다시 한번 숙적을 향했다. 반면 궁수와 무당은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고블린들이 동시에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차가웠다. 모두 고블린 슬레이어의 깊은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면 이곳이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전선에서 두 마리의 고블린 챔피언이 은색 계급 모험가들의 공격을 아직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대검을 든 전사와 여성기사는 두 괴물 중 하나의 주의를 끌면서 나머지 한 명이 마무리 일격을 날릴 수 있도록 전술을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마무리 일격을 날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챔피언은 교활하게 작은 고블린을 이용해 매복 공격을 시도했지만 여성 기사의 재빠른 판단으로 그 함정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괴물의 손을 잘라낸 후 동료가 거대한 대검으로 괴물의 몸을 둘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전투에서 간발의 차로 구출되었던 검을 든 젊은이는 괴물의 머리를 동료에게 건네며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사제는 남은 고블린 챔피언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민첩함에 고전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절대적인 침착함을 유지했다. 완전히 차분했습니다. 괴물이 쇠사슬을 던져 빗나가자 그는 이전처럼 피하지 않고 놀랍게도 속도를 높여 밧줄을 따라 돌진 상대의 목을 꿰뚫고 아무런 도움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제 전장에는 고블린 킹만이 살아남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블린 슬레이어를 밀어붙이며 무시무시한 힘을 보였다. 그는 쓰러져서 예전처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농장의 방에서 어린 시절 친구는 삼촌에게 그가 여전히 고블린 슬레이어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 전사가 한 일이 기대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편 숲속 전투 현장에서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고블린 슬레이어가 몬스터의 배에 검을 꽂으려 했지만 그의 힘은 그것을 끝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적의 맹렬한 공격에 깔리기 직전 갑자기 마법벽이 나타났다. 고블린 슬레이어 앞에 숲에서 사제가 나타나 두 번째 방벽을 형성하며 고블린 킹의 몸을 압축시켰다. 이미 그의 배에 박힌 검의 파편이 더 깊이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절망에 찬 울음과 애원으로 돌변했고 약한 척하며 자신의 흉포한 본성을 감추는 고블린들의 본래의 겁 많은 성격을 드러냈다.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갑자기 역습하는 그들의 본성을. 하지만 여사제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블린 슬레이어는 일어나 모든 힘을 마지막 일격에 쏟았고 무리의 우두머리에 더러운 생명을 끝냈다. 그 목숨 건 싸움 후 그는 여사제의 무릎에 쓰러졌다. 어린 소녀는 처음으로 고블린 슬레이어의 초기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고블린 킹을 제거하기 위해 3개의 방패 주문을 모두 사용하는 대신 그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 주문을 가까운 동료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 그 행동은 그들이 서로에게 가진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 후 서로 부축하며 다른 모험가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헌신적인 지휘관이 공포스러운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하며 환영했다. 전투 후에 격렬한 전투 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 자신이 무사하다는 소식과 약속대로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켰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편 그 시대 최강의 모험가 중 한 명인 여주인공 일행은 다가오는 축제를 맞이하며 거리를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겪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다. 고블린 종족의 잔혹함과 공격적인 본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 함께 한 이들은 거대한 괴물이나 악룡과 같은 강력한 존재들과 맞서 싸우는 데 익숙했기에 위협을 과소평가했다. 그 위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은 이 땅에 여전히 고블린의 재앙이라 불리는 모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안심했다. 항상 조용히 약자들을 그 악마들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던 사람, 그 악당들의 소나기에서 그 사람이 없었다면 국경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들은 지금쯤 그 괴물들의 번식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험가 길드 본부에서는 처음에 침울한 분위기가 모여 앉은 전사들의 활기찬 웃음과 대화 속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최근 전투에서 쓰러진 동료들을 기리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무사히 돌아온 것과 고블린 무리를 소탕하여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인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들 중 성전사는 약간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블린 챔피언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개의 금화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대규모 습격의 배후자인 고블린 군주조차도 같은 비율로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 보상을 사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번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동료의 확고한 의지와 용기 없이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어린 소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고요한 감사에 잠에 들었다. 그 후 고블린 슬레이어는 어릴 적부터 항상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그는 더 이상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더 이상 이전에는 고블린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다면 이제 그는 모험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람들이 서로 돕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다. 명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싸우는 것. 길드홀 지붕 아래서 큰 소리로 웃고 있는 팀원들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모험가가 되는 것은 단순히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사제는 깨어나 보니 어색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랐다. 카우걸도 곧 자리를 비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한 개의 금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가져도 될지 망설였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모두가 무사하고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사제는 그가 왜 항상 주저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파괴된 마을의 어두운 기억과 버려진 과거는 그에게 항상 아무도, 특히 위급한 상황에는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확신은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만약 어느 날 그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와 함께 전투를 치렀던 그 약속에 대한 답으로 그녀는 익숙한 철투구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익숙한 철투구 뒤에 그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무당을 비롯한 오랜 친구들은 하이엘프 궁수와 사제 모두 그 못지않게 들떴습니다. 오랫동안 투구를 쓴 사람의 진짜 얼굴을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갑옷 투구 뒤에 얼굴을 감춰왔던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갑옷 투구를. 마침내 침묵하는 고블린 사냥꾼의 갑옷으로 감싸인 마음속에 신념의 한 줄기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그가 홀로 있지 않을 때가 올 거라는 희미한 섬광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거라는